현지 시간 어제 오후 미국 알래스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6년 만에 만난 두 정상,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늘에는 미 공군기들이 호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두 정상이 연단에 올라섭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미러 정상은 함께 차에 탑승합니다. 통역도 대동하지 않은 이례적인 모습. 바로 시작된 회담. 당초 예측과 달리 1대1 정상회담 없이 참모들과 함께하는 3대3 확대 정상회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슬로건. 조용히 해달라고 외치는 푸틴 대통령과 시무룩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끕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대는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두 정상을 전쟁 범죄자라고 비난합니다. 친트럼프 시위대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외칩니다. 과연 미러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했을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덕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И вот сегодня мы слышим, когда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говорит, что если бы я был президентом, то войны бы не было. Я думаю, что так бы на самом деле и случилось. Я подтверждаю это. 세계가 주목했던 이슈. 3년을 훌쩍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은 마련되었을까?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достигнутое нами понимание позволит приблизиться к той цели и откроет дорогу к миру на Украине. I believe we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There were many points that we agreed on. Most of them, I would say, a couple of big ones that we haven't quite gotten there, but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회담 내용을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에게도 공유하겠다는 트럼프. I will call up NATO in a little while. I will call up the various people that I think are appropriate, and I'll of course call up President Zelensky and tell him about today's meeting. 전 세계의 기대와는 달리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Next time in Moscow. 네, 이번 회담 슬로건은 평화를 추구한다, Pursuing Peace였습니다. 김재천, 정대진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슬로건처럼 회담이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번이 딱 그런 경우 같고요. 왜 이전보다 진전된 합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네. 공을 좀 젤렌스키에게 넘기는 그런 모양새고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중간에 트럼프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질 수도 있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비행장 주변에 예.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전투기로 한판 할 수 있는데 대화의 네네. 자리를 마련했어. 어서 와 들어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트럼프식의 힘을 통한 평화 봤습니다. 두 분께서 예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평화가 슬로건 속 평화는 다른 것일 텐데 말이죠. 미러 정상회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재성훈 교수님, 회담 장소가 미국의 알래스카였거든요. 왜 네. 이곳을 택했던 걸까요? 일단 러시아와 미국은 이웃 국가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가 알래스카입니다. 네.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 영토 간의 거리가 약 4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깝네요. 또 알래스카는 양국 간 역사적인 우호를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1867년에 러시아 제국이 헐값으로 미국에 매각한 지역입니다. 또 오늘 회담 직후에 푸틴이 방문한 소련 2차 세계대전의 소련군 전사자 묘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편안함 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네네. 대통령이요. 그렇군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그래요? 북한도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아주 새벽 일찍 도착해서 평양에서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떠났습니다. 네, 그랬군요.
뭐 오늘도 바로 알래스카를 떠나는 그렇죠. 것으로. 짧게 회담을 마치고 떠났죠. 네, 맞습니다. 아무 합의는 없이. 왜냐하면 원래는 영토 교환을 조건으로 무언가 휴전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네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종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하고 영토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나토 가입 불가는 이미 두 정상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토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예, 회담 직후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교환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에는 도달은 했는데 아마도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받는 조건으로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문제는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까지는 보완해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는 침범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회담 전에 미국이 이스라엘식의 서한지구 통치 방식을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죠. 그 서한지구는 원래 요르단 땅인데 67년도 3차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상 통치를 해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본뜬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자체 통치 기구를 두고 군사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경선은 변하지 않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하엘 통신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번 회담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다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새벽까지를 잠을 안 자고 회담을 지켜봤는데요. 회담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언론은 역겹고 쓸모없는 회담, 전쟁 범죄자를 왕처럼 환영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논의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3자 회담을 지지하며 바르면 18일에 미국을 방문하겠다 말했습니다. 네,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군요. 또 영토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랜 전쟁으로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일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차라리 영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내어줘도 푸틴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침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을 당했고 전쟁의 당수국입니다. 그런데도 휴전 회담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하엘 통신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을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지켜봤을지 참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회담 이후 더 속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푸틴이 이제 미러 관계를 대립에서 대화로 전환할 때다라고 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후에요. 바로 이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관계를 정상화한다? 적대국인데. 네, 이거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고요. 이 미국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애초에 이 회담이 이 푸틴에게 매우 유리한 판이었다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네. 이 러시아가 미국의 정상적인 외교 파트너로 인정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모형사가 됐고요. 그리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긴 셈이기도 합니다. 예, 오건영 팀장님 어떻게 이 보셨습니까? 모든 협상의 우위는 어떤 전장의 상황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17km나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최전방 전선이 2, 3개월 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 되지 그렇게 휴전을 빠르게 서두를 이유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말도 또 했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우크라이나에게 그에 걸맞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또 다른 강대국들을 참여하는 강대국 안전보장도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이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되겠죠. 그렇군요. 참 큰 기대를 모았던 회담이었는데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으로부터 일단 두 사람으로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고 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러시아가 휴전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 이렇게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후폭풍이요. 이제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하고 가스를 포함해서 러시아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5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거든요. 500%씩이나. 네. 근데 이제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이 35억 불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50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로 대상 품목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하. 게다가 미국이 근 10년간 대러시아 제재를 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네, 물론 러시아하고 교류하는 국가들한테 5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것도 이미 인도한테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하고의 교역을 끊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하게 나갔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의 회담에서도 그 얘기 나왔듯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중국한테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가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이런 점들을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거나 아니면 노딜이다, 뭐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봤을 때는 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는 매우 큰 진전이 있었고 또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둘 사이만큼. 네, 두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그 18일 날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죠. 네. 예, 이것 자체가 이제 이미 공은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겁니다. 네. 이 3자 정상회담에서 조율이 잘 된다면 아마도 모스크바가 유력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많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1945년 얄타 회담이 떠올랐습니다. 이 당시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는요, 이 미국, 영국, 소련 세 강대국이 만났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약소국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네.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정명, 이 폴란드 영토 조정 문제 등을 해당 국가들의 동의 없이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지금이랑 그런데 유사합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던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씁쓸합니다. 네.